자, 숙제랑 델리 테스트 한 거랑 다시 보여주세요. 원식만 하는 걸로 줄여줬는데 설마 다 못하진 않았겠죠? 얼른 펴봐. 얼른 펴봐. 빨리 좀 해서. 다 펴놓으시고 숙제하신 거 지금까지 한 거 다. 네, 검사 못 받은 것도. 검사 못 받은 거는 다 펴주셔야 됩니다. 제가 표지에 사인되지 않은 것, 네, 그것들을 좀 펴주시면 됩니다. 펴놨어? 표준이 위에 과정에 맞춰서 하나도 안 썼네. 과정. 그죠? 이거 아주 숙제나 이거 콘텐츠가 보내는 거 이거 실수보다 적게 사겠고요. 예, 괜찮아요. 근데 100개 보내도 상관없는데 내가 이제 12시간 보내라고 한 이유는 뭐냐면 일찍 자라고 그거예요. 그거 어차피 저는 5, 6시에 자요. 그러니까 몇 시에 보내도 상관없어요. 얘가 그러면 선생님하라고 원래 집에서 해봐하고 한번 학교에서 하는 걸 갖고 갔었는데 사라진 것 같고. 근데 지금 이렇게 써 있으면은 뭐가 뭐랑 동의어인지 알기가 좀 어려운데 몇 관지도 모르겠고 다시 해야 될 것 같은데 그러니까 어떤 표현은 특정 표현을 써놓고 어떤 표현에 대한 동의어 표현을 이렇게 쭉쭉쭉쭉쭉 쓰라는 거예요. 동의어 표현. 그 동의어 표현은 통합번에 보면 나와 있다고 그때 제가 알려드렸었죠. 예를 들어서 지금 여기 같은 경우는 Are you interested in? 얘가 이제 중요 표현이니까 본문에 보통 이쪽에 많이 나와 있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여기 보면은 Are you interested in? 얘가 기본 표현이잖아. 그래서 지금 Do you find interesting? 이렇게 나와 있고 Are you into? 그 다음에 What are you interested in? 이런 식으로. 그래서 이게 다 유사 표현이죠. 유사 표현. 그러니까 이거를 정리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정리할 때 어떻게 하면 되냐면 뭐 예를 들어서 여기가 7과니까 내가 여기 써볼게요. 예를 들어서 그럼 7과 첫 번째 관심에 대해 묻기 이렇게 해갖고 기본적으로 너는 뭐뭐에 관심이 있니? 이게 기본 표현이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거에 대한 걸로 Are you interested in? 이렇게 써놓고 그 다음에 바꿔 쓸 수 있는 표현이 Do you find interesting? 이렇게 나와 있잖아. 지금 이렇게 정리하라고. 이런 식으로. 이해됐어요? 이렇게 하라는 거야. 내가 말하는 거. 이해되셨죠? 오케이. 자, 그다음에 맨날 안 하고 그때 검사했던 거.
얘도 채점해가지고 이거 뭐야? 이거 다 오늘 거야. 그 다음에 그 대화문 준비는 안 했죠? 지금 안 꺼낸 거 보니까. 아니 뭐 이게 뭐. 아 지난번에 내가 얘기도 했던 자식아. 봐봐. 어디야? 경비나 참고로 오늘까지 몇 거 끝낸지 혹시 아세요? 제발. 여기 거거든. 채점이 돼야 돼. 채점. 뭐죠? 이게 과정이 이게 빠졌지 지금? 그럼 대화문 정리 없어요? 네, 옆에 아니죠. 네, 전혀 아니죠. 전혀 아니죠. 방법을 다시 알려줘야겠는데. 영빈이는 최소한 5번은 설명해야 알아듣으니까. 어? 다시 한번 설명해 줄게. 이거는 진작에 다 했던 거 아니에요? 근선에 쌓이 안 해주죠. 그래요? 적어놓은 건 다 질문이에요? 근데 거기서 출연해야 할 때. 아 그래? 질문은 아마 다음 주가 돼야 받아줄 수 있을 것 같아요. 진도를 이번 주 내로 끝내고. 자, 그다음. 이거는 채점을 해야 됩니다. 그다음에 주요 표현에 대한 게 좀 안 찾아진 게 좀 있는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실버 통합 표현 어딨을까? 여기 봐봐. 지금 주요 표현이 얘랑 얘잖아요. 그렇지? 얘랑 두 개. 그러니까 지금 얘에 대한 거는 지금 찾은 거잖아. 그렇지? 근데 얘에 대한 게 지금 없죠. 이게 어디 있을까? 이런 데 찾아보면 있거든요. 요런 아래 설명 보면 일단 여긴 안 나와 있고 여기에 나와 있죠. 여기 있고요. 보이죠? 그러니까 이런 데에서 찾아서 우리가 작성할 수 있다라는 거. 조금만 더 꼼꼼하게 찾아보면 좋을 것 같아요. 정리는 잘했는데, 네.
그리고 여기에서 조금 아쉬운 게 뭐냐면은 그래서 얘가 어느 상황에 쓰이는 거냐 그리고 해석이 어떻게 되느냐까지 잡혀 있으면 좀 더 좋을 것 같아. 알겠지? 그다음 테스트는 붙여? 자, 다 잘 봤고. 자, 테스트하는 거 멈추세요. 지금 테스트 보는 시간 아닙니다, 여러분. 좀 아쉬운 게 좀 많이 있는데 다시 한번 좀 설명을 드려야 될 것 같아요. 자, 오늘 그 숙제로 지적받으신 분들은 알죠? 끝나고 하고 가셔야 됩니다. 그 대화문 정리하라는 게 어떻게 하는 거냐면 상세하게 제가 해줘야겠죠. 상세하게. 자, 기억을 못할 것 같으면요 방법을 쓰세요. 알겠죠? 내가 기억할 자신이 없다면 쓰세요. 지금 이제 A4용지가 이렇게 있다. 그러면 다시 한번 말하지만 이렇게 나누든지 아니면 반띵만 하든지 이거는 제가 상관없다 했었죠. 네. 자, 그러면은 이 4분의 1로 나눈 상태에서 요 한 군데에다가 쓴다고 한번 쳐볼게요. 요 한 군데 이걸 확대해서 이렇게 한번 써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일단 기본적으로 과를 써줘야죠. 몇 과인지. 7과. 지금 여기 봐봐. 이게 지금 7과 통합번이거든요. 그럼 주된 표현이 관심에 대해 묻는 것과 칭찬하기 두 가지가 나와 있잖아. 그렇죠? 그러면은 일단은 주요 표현을 먼저 써야겠죠. 첫 번째. 관심에 대해 묻기. 됐어요? 그러고 난 다음에 지금 이제 나와 있는 기본 표현이 뭡니까? Are you interested in? 이런 표현 나와 있잖아. 그렇죠? 이게 기본 표현이죠. 그래서 이게 해석이 어떻게 됩니까? 너는 뭐뭐에 관심이 있니? 라는 표현이잖아. 그렇죠? 그럼 이걸 이제 바꿔 쓸 수 있는 표현이 있는가? 바꿔 쓸 수 있는 표현이 책에 나와 있다 했어요. 찾아보면. 여기 하단에 보면은 설명이 나와 있거든요. 이런 데 보면은요. 근데 지금 여기에는 일단 안 나와 있습니다. 근데 이제 이 부분을 보시면은 여기에 나와 있는 게 이제 확인이 되는데요. 관심에 대해 묻기에 갖고 Are you interested in은 너는 뭐뭐에 관심 있니? 여기 나와 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여기 아래 바꿔 쓸 수 있는 표현 여기 보이세요? 됐어요? 이런 표현을 나와 있는 거 보이시죠? 그렇죠? 물론 이제 What are you interested in은 얘랑은 조금 다릅니다. 얘는 너는 어떤 것에 관심이 있니? 라는 거고 얘는 무엇에 관심이 있니? 이렇게 이제 의미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바꿔 쓸 수 있는 게 Are you into? 이런 표현이 하나 나와 있고요. 그 다음에 Do you find blah blah? 그 다음에 interesting. 이렇게 해도 되겠죠. 됐어요? 그럼 다 썼네요. 책에 나와 있는 거 기준으로는 다 썼네요. 물론 이거 말고도 더 있어요. Do you have an interest in? 뭐 이렇게도 쓸 수 있습니다. 근데 책에 안 나와 있으니까 니네가 알 수 없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넘기고 책에 나와 있는 거 기준으로 이렇게 바꿔 쓸 수 있죠. 하나 다 썼네요. 됐어? 이렇게 하라는 거야. 이렇게. 이런 식으로. 관심에 대해 묻기 일단 뭐에 대한 건지. 관심에 대해 묻기 이걸 왜 써놨습니까? 이거는 상황이잖아요. 상황. 어느 상황에 쓰는 거냐. 말 그대로 관심에 대해 물어볼 때 쓰는 상황이다 라는 거. 그래서 그 기본 표현으로서 Are you interested in? 너는 뭐뭐에 관심이 있니? 라는 표현이고 얘네랑 바꿔 쓸 수 있는 게 Are you into나 Do you find blah blah interesting이나 이런 애들이 있다. 이거랑 좀 유사한 표현으로는 What are you interested in? 너는 무엇에 관심이 있느냐? 라고 물어보는 표현도 있다. 이렇게 정리해 놓으면 완벽하겠죠. 됐어요? 이렇게 해서 한 세트 쓰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한 세트 여기다 썼어. 그러면은 이제 각 과마다 2개씩 있잖아요. 그렇죠? 주요 표현이. 그럼 여기 2개 쓰고 그럼 여기 5과, 6과, 7과, 8과 2개, 2개, 2개 쓰면 끝나잖아요. 됐어? 그럼 한 장이면 끝나요. 그렇죠? 이거 해오라는 거였어요. 이거 지난번에도 제가 설명을 드렸습니다. 여러분 제가 이거를 하라고 하는 이유는 뭐냐면요. 내가 다시 한번 말하지만 니네 보라고 만드는 거예요. 니네 보라고 나 보여주는 용도가 아니고 우리가 대화문을 합쳐서 어떻게 공부해야 되는지 그때 제가 카톡으로도 다 보내드렸잖아요. 그렇죠? 이렇게 공부해야 된다. 대화문 학습법 이런 걸 보내드렸잖아. 그러니까
대화문을 이제 우리가 제대로 학습을 하려면은 여러 가지가 필요한데 특히 유사 표현, 동의어 표현 이런 것들도 중요하니까 이거는 한 장에 정리할 수 있으니까 들고 다니면서도 볼 수 있는 거잖아요. 아니 우리가 5과 통합본 보고 6과 통합본 보고 7과 8과 통합본 일일이 찾으면서 보면서 언제 유사 표현을 보고 앉았어. 귀찮고 번거롭잖아요. 그러니까 어차피 여러분이 암기를 해야 되니까 쓰면서 어떤 상황에 쓰는 건지 해석은 어떻게 되는 건지도 여러분이 좀 외워보고 바꿔 쓸 수 있는 표현도 직접 써보면서 외워보고 들고 다니면서 외워보고 그 용도로 하는 거예요. 이게 되셨어요? 그래서 한 장으로 딱 이렇게 잘 정리를 하시고 글씨를 좀 잘 썼으면 좋겠습니다. 글씨를요. 뭐 본인이 알아본다면 할 말이 없는데 대부분 글씨를 잘 못 쓰는 사람들은요 본인도 못 알아봐요. 뭐라고 쓴 거지 이러고 앉았다고 그러지 말고 딱 보자마자 이거구나 바로 알아볼 수 있게끔 좀 신경 써서 글씨를 쓰셨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자 아직도 혹시 이해 안 되시는 분 있습니까? 없죠? 자 여기까지 하고요. 그러면은 데일리 테스트에 대한 피드백을 좀 간략하게 하고 그리고 바로 우리 외부 지문 오늘부터 진도를 바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은 그 어법을 좀 먼저 볼 건데 오늘 본 게 이제 가주어 진주어죠. 요거는 테스트를 여러분이 다 보신 걸로 제가 아까 확인을 했기 때문에 자, 이 부분에 대한 피드백을 좀 먼저 하겠습니다. 자 물론 이제 뭐 해설지에 제가 다 써놨기 때문에 대부분의 내용은 해설지만 잘 보셔도 이해가 될 겁니다. 자, 가주어, 진주어, 의미상의 주어에 대한 건데 제가 의미상의 주어에 대한 내용은 뺐습니다. 더 중요한 게 있기 때문에 그런 거죠. 자, 일단 가주어, 진주어의 기본적인 것부터 다시 한번 복습해봅시다. 투부정사나 명사절 접속사, 대절이 주어 자리에 오면은 문장이 길어지기 때문에 이 녀석을 통째로 뒤로 보내고 형식상 주어, 즉 가주어, it을 맨 앞에 써준다라는 거였죠. 그래서 it 어쩌고저쩌고 투동사 원형이나 대주어 동사 이런 형태가 된다라고 얘기했습니다. 두 번째, 자 it의 종류를 구분하는 방법을 쓰는 건데 심지어 강조 구문은 제가 빼줬어요. 하지만 알고 있어야 됩니다. 첫 번째, 비인칭 주어는 뒤에 날씨, 시간, 요일, 날짜, 계절, 달, 명암, 거리, 온도 이런 표현이 나온다면 비인칭 주어다. 자, 가주어 같은 경우는 그 해당되는 표현이 안 나오면서 투부정사나 대절이 나온다면 가주어다. 자, 여기에서 이제 한 가지가 빠진 게 예를 들어서 뒤에 대절이 나왔을 때 이게 가주어 진주어가 아니라 강조 구문일 수도 있다 이런 얘기를 했죠. 자, 이거를 구분하는 정석적인 방법을 하나 알려드릴게요. 정석적인 방법. 가주어 진주어인지 아니면은 강조 구문인지 우리가 어떻게 구분하느냐? 요 이때 사이에 있는 놈과 대 뒤에 있는 요 놈 있죠. 요 두 문장을 합치는 거예요. 여기 여기 앞에 이제 is까지 해갖고 is that을 다 빼버려. 다 빼버리고 그 사이에 있는 놈을 합쳐서 하나의 완전한 문장이 된다. 그러면은 강조 구문이에요. 근데 합쳤더니 어색한 문장이 된다. 그러면은 가주어 진주어입니다. 이게 원래 정석이에요. 구분하는 방법의 정석. 됐습니까? 그래서 이런 식으로 우리가 구분을 할 수도 있겠고 뭐 아니면은 기타 다른 방법으로 구분을 할 수 있는데 그건 생략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만약에 이 뒤에 투부정사가 나왔다. 그러면 대부분은 가주어 진주어의 경우가 많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물론 주의할 점은 해석을 해봐야 된다 했어요. 왜냐면 우리가 가주어 진주어뿐만 아니라 투부정사가 형용사로 쓰일 수도 있다고 했잖아. 그렇죠? 그런 걸 좀 조심해야겠죠. 세 번째는 인칭대명사. 자, 인칭대명사는 우리가 지금까지 배운 비인칭 주어나 가주어나 강조 구문은 전부 다 주어 자리에 오는데 얘는 목적어나 보어 자리에 올 수도 있잖아요. 그렇죠? 만약에 목적어나 보어 자리에 이치 왔다. 그러면 무조건 인칭대명사죠. 그리고 비인칭 주어, 가주어, 강조 구문은 전부 다 해석이 없는데 이 인칭대명사만 그것이라고 해석이 된다는 점도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어서 투부정사의 쓰임새를 구분하는 과정인데요. 투부정사가 맨 앞에 있는 경우입니다. 자, 그러면은 콤마가 없는 경우가 있었고 콤마가 있는 경우가 있었어요. 그럼 콤마가 없는 경우에는 얘가 주어라는 소리니까 뒤에 동사가 나오겠죠. 따라서 이 녀석은 주어, 즉 명사로 쓰였다 라는 걸 알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뒤에 콤마가 나왔다는 거는 얘가 부사로 쓰여서 뭐뭐 하기 위해 이렇게 해석된다고 했었죠. 그래서 부사, 뭐뭐 하기 위해 여기 적혀 있죠. 자, 투부정사가 중간이나 맨 뒤에 왔을 때 이때는 우리가 어떻게 구분하는가? 자, 투부정사가 이렇게 나왔다. 그럼 일단 여기를 삭제하라고 했습니다. 자, 삭제하라고 했고요. 그 다음에 앞쪽에 나와 있는 부분을 이제 구문분석과 해석을 한번 해보는 겁니다. 구문분석과 해석을 한다. 2단계 써있고요.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앞부분에 구문분석과 해석을 했더니 여기가 완전한 문장이다. 제대로 해석이 된다. 그러면은 얘가 없어도 된다는 거니까 수식어라는 의미겠고요.
얘를 삭제하고 여기를 해석했더니 말이 이상하다. 그러면은 얘가 반드시 있어야 된다는 거죠. 얘가 없으니까 해석이 이상하다는 건 얘가 있어야 된다는 거죠. 반드시 있어야 된다. 즉 앞부분이 불완전한 형태이기 때문에 여기는 명사가 된다. 우리가 배웠던 완수불명과도 연결이 되죠. 그렇죠? 자, 그래서 여기에 설명이 나와 있다시피 자, 완전하지 않은 문장이라면, 즉 불완전한 문장이라면 투부정사가 명사로 쓰인다 라는 얘기가 나왔습니다. 그럼 명사라면 당연히 문장 중간에 나와 있으니까 보어나 목적으로 쓰이겠죠. 그렇죠? 물론 간혹 가다가 주어로 쓰일 수도 있습니다. 진주어라면 가능하겠죠. 그렇죠? 자, 그 다음에 여기 남는 문장만으로 올바르게 해석이 되고 완전한 문장이다. 그러면은 얘가 수식어 역할을 한다고 했습니다. 이 투부정사가. 수식어라는 거는 형용사나 부사인데 이 둘을 이제 어떻게 구분하느냐. 앞에 명사가 있냐 없냐를 먼저 보는데 앞에 명사가 없다면 형용사가 꾸며줄 명사가 없기 때문에 자동적으로 부사가 정답이 됩니다. 그래서 앞에 명사가 없다면 부사로 쓰였다. 여기 설명 나와 있죠. 앞에 만약에 명사가 있다면은 이때는 둘 중에 하나로 해석을 해봐야 된다. 니은자 받침, 리을자 받침으로 해석이 되는지 아니면 뭐뭐 하기 위해서로 해석이 되는지 우리가 해석을 해야만 정확하게 구별이 된다. 자, 과정이 되게 길었는데 실전에서 한번 보죠. 실전에서. 자, 1번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I have something to drink 라고 나왔어요. 그러면은 위에 과정에 맞춰서 제가 구분을 하라고 했습니다. 이거 문제 푸는 거 자체는 별로 안 어려워요. 근데 여러분 지금 아까 제가 검사를 해보니까 이 5개를 정확하게 다 맞춘 사람은 제 기억으로는 없었습니다. 아까. 그러니까 뭔가 하나 두 개씩은 틀렸어요. 지금. 그러니까 이 과정이 아직 여러분께 익숙하지 않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다시 한번 말해요. 이시나 투를 구분하는 문제 출제 가능성 매우 높습니다. 여러분. 자, 다시. 그러면 어떻게 해라? 투부정사가 문장 중간 뒤에 있죠? 어떻게 하라고 했어요? 삭제하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남는 문장만을 구문 분석과 해석을 해보라고요. 나는 무언가를 가지고 있다. 전혀 문제될 거 없죠. 그렇죠? 그럼 앞부분이 완전하니까 여기는 수식어의 역할을 해야 되고 수식어는 형용사나 부사가 있는데 앞에 일단 명사가 나왔으니까 해석으로 구분해봐야 된다. 그러면 니은자 받침이나 리을자 받침으로 해석이 되는지 뭐뭐 하기 위해 또는 뭐뭐 해서 어떤 걸로 해석되는지 한번 대입을 해보죠. 자, 나는 마시기 위해 무언가를 가지고 있다. 말이 이상하죠? 나는 마실 무언가를 가지고 있다. 마실 무언가. 마실 리을자 받침으로 끝나네요. 됐어? 그러면은 형용사로 쓰였다라는 거를 알 수 있겠습니다. 여기 보이시죠? 투드링크는 형용사로 쓰였다. 이 과정으로 푼 거예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이시 있는데 자 일단 이시 맨 앞에 나와 있습니다. 그러면 뒤에 날씨, 시간, 요일, 날짜, 계절, 달, 명암, 거리, 온도 요 표현이 있는지 보자면은 안 나와 있어요. 자 그거를 어디서 확인하면 되냐면요. 여기 투부정사가 나와 있잖아. 투부정사 앞쪽까지 확인하면 됩니다. 투부정사 앞쪽까지. 투부정사 앞에 impossible 불가능한인데 날씨나 요일이나 이런 표현이 아니죠. 그럼 일단 비인칭 주어는 탈락입니다. 자 뒤에 투부정사가 있으니까 가주어, 진주어일 가능성이 가장 높겠죠. 그렇죠? 그러면 확인으로 어떻게 해봐라? 해석을 해보는 겁니다. 이 강을 가로질러 수영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수영하는 건 불가능하다. 수영하는 것은 자 주어로 제대로 해석이 되죠. 따라서 저기 있는 it은 가주어로 쓰였다 라는 거를 알 수 있겠습니다. 세 번째, My dad gave me a doll. I like it very much. 자 it이 목적어 자리에 나와 있죠? 그럼 뭐예요? 대명사입니다. 끝났어요. 그렇죠? 그래서 인칭 대명사 it 그냥 끝나버렸고요. 4번 투부정사가 문장 맨 앞에 나왔습니다. 그럼 어떻게 해라? 뒤에 콤마가 있나 없나 이걸 보라고 했어요. 자 뒤를 보니까 together all is good for health 없죠? 콤마 없습니다. 그럼 뭐로 쓰인 거다? 주어로 쓰인 거다. 주어라는 건 명사겠죠. 그래서 투부정사가 명사로 쓰여서 주어 역할하고 있다. 여기 쓰여 있죠. 마지막 5번째 투부정사가 또 문장 중간에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삭제합니다. 남는 것만 해석해 보는데 We must hurry. 우리는 서둘러야 돼. 전혀 문제될 거 없죠. 즉 완전한 형태가 됩니다. 따라서 여기는 수식어의 역할을 해야 되는데 그럼 형용사냐 부사냐를 따져봐야 되는데 앞부분을 보니까 명사가 안 나와 있어요. 그럼 명사를 꾸며줄 녀석이 안 되겠죠. 형용사 안 되겠죠. 따라서 자연스럽게 부사가 정답이 됩니다. 그럼 해석을 해보자면 우리는 서둘러야 돼. To catch the last train. 그 마지막 기차를 잡기 위해서. 그렇죠? 그래서 여기도 어떻습니까? To catch가 부사로 쓰여서 하기 위해로 해석된다. 나와 있죠. 자, 지금 여기에 나와 있는 5가지 문제 전부 다 제가 앞에서 설명했던 그 과정을 기반으로 풀었습니다. 전부 다 그 과정대로 풀었어요. 따라서 여러분
여러분께서 이 it과 to를 쉽다고 생각을 할 수도 있습니다. 굳이 저 과정을 안 따라도 된다라고 여러분이 생각할 수도 있는데요. 다시 한번 말하지만 저도 그 과정으로 풉니다. 그 과정이 빠르다 뿐이지 저도 이 과정으로 문제를 풀어요. 그래야 우리가 정확하게 문제를 풀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우리 어법에서 제일 어려운 문제가 뭐예요? 어법상 어색한 거 고르기, 어법상 어색한 거 개수 고르기 이런 문제잖아요. 그렇죠? 그 문제는 고등학교에서도 나옵니다. 여러분이 어법을 공부할 때 핵심은 뭐냐면요. 정확도예요. 정확도. 대충 이렇게 되지 않을까? 이걸로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수학에서 1 더하기 1이랑 1 빼기 1이랑 똑같아요? 그럴 리가 없잖아. 더하기냐 빼기냐 이 하나 때문에 엄청나게 큰 답이 달라지죠. 엄청나게 크게. 마찬가지야. 어법도 되게 세밀하게 접근을 해야 된다. 대충이라는 건 없다라는 겁니다. 다시 한번. 됐죠? 자, 그래서 데일리 테스트는 이 정도로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전에 말씀드린 대로 외부 지문을 이제 진도를 나가기 시작할 겁니다. 그래서 오늘 단어 시험도 외부 지문 1, 2에 대한 게 단어 시험이죠. 오늘부터 이제 2개씩 이제 진도를 나갈 거예요. 그러면 이번 주 토요일 날에 진도가 마무리가 되겠죠? 그렇죠? 2개 하면 끝나겠죠. 학교에서는 이제 진도를 다 나간 걸로 알고 있거든요. 맞나요? 외부 지문 진도? 다 나갔지? 살짝 외부 지문 있어요. 그걸 왜 나한테 물어봐? 네가 학교 다니는 거 아니야? 아니 네가 나한테 알려줘야지. 네가 나한테 물어보면 어떡해. 내가 오마중 선생이 아닌데 자세가. 일단 내가 들은 바로는요. 4, 5, 6과에 대한 외부 지문만 있다. 일단 이렇게 들었어요. 저는. 나는 그렇게 들었어. 아니요? 아니 네가 모르면 어떡해. 네가 시험 보는 야 다다음 주에 시험 봐요. 니네가 시험 보는 거 아니야? 4, 5, 6과만 나오는 거 아니에요? 이씨 제대로 안 되지. 자, 그래서 구문 분석을 이제 다 해갖고 여러분께 이제 드렸고요. 이 오마 중에서 외부 지문에서는 보통 어법 문제로는 잘 출제를 하지 않습니다. 오마 중에서 출제하는 그 외부 지문 문제는요, 대표적으로 2개가 잘 나옵니다. 거의 대부분 외부 지문은 이 2 문제가 가장 잘 나온다고 생각하면 돼요. 자, 첫 번째 내용 일치입니다. 내용 일치. 위 글에 대한 내용으로 일치하는 것, 일치하지 않는 것. 또는 위 글을 읽고 답할 수 없는 질문은. 됐어? 이런 유형이에요. 이게 첫 번째. 두 번째는 단어 관련된 겁니다. 단어 관련된 거. 어휘 문제가 되는 건데요. 여러분 학교 프린트를 보면은요. 그 학교 프린트에 이번 프린트는 예전 거랑은 좀 차이가 있는데 그 단어가 이렇게 나와 있고 옆에 영영풀이가 나와 있어요. 맞죠? 그러면은 이제 학교에서 시험을 어떻게 내느냐, 이 단어들에 해당하는 거를 5개를 밑줄을 쳐놔요. 외부 지문 딱 지문 주고요. 지문을 딱 주고 5개를 밑줄 쳐놓습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자, 각 밑줄 친 번호에 대한 영영풀이로 올바르지 않은 것은 이렇게 내는 거예요. 됐어? 이런 식으로 출제하는 거야. 1, 2, 3, 4, 5가. 됐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학습할 때 당연히 영영풀이에 써있는 거, 결국에 학교 프린트에서 출제를 많이 한다라는 겁니다. 오마 중도가. 예전에는 이제 어떻게 나왔었냐면 그 외부 지문 프린트가 단어가 이제 여기 이렇게 나와 있고요. 여기에 유의어가 이렇게 쭉 써 있었어요. 그래서 이렇게 짝짓기 같은 거 하는 게 이런 게 있었어요. 이렇게 매칭 같은 거. 이렇게 돼 있었어요. 학교 프린트를 보면은. 그럼 이제 학교 시험에서 어떻게 냈느냐? 여기가 본문에 나오는 단어고 여기가 동의어였거든요. 그러면은 이 동의어 표현을 본문에다가 밑줄 5개 쳐놓는 거야. 그리고 이 단어가 아니라 본문에 나와 있던 단어가 아니라 이 동의어를 여기다 써놓는 거야. 그러고 난 다음에 흐름상 어색한 단어를 골라라. 이렇게 냈었어요. 됐어? 이게 원래 이제 오마 중에서 많이 내던 외부 지문 문제 패턴이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제일 많이 나오는 패턴은 그거고요. 많이 나오진 않지만 간혹 가다가 나오는 게 이제 글의 주제나 제목을 물어보는 문제, 이런 것들도 좀 나왔습니다. 그러면은 우리가 공부해야 할 방향성은 정해졌어요. 크게 3가지로 잡으면 되겠습니다. 3가지. 자, 첫 번째, 일단은 우리가 본문을 읽으면서 전체적인 내용이 무엇이냐, 우리 지난번 그 교과서 본문 학습하던 거랑 비슷합니다. 두 번째는 세부적인 내용이 무엇이냐 라는 거입니다. 똑같이요. 그리고 세 번째는 학교 프린트를 기준으로 공부한다 라는 거예요.
학교 프린트를 기준으로 공부한다. 아시겠죠? 학교 프린트 보면은 어떤 질문 나와 있고 대답을 영어로 쓰는 것도 있고요. 영영풀이에 대한 것도 나와 있고요. 뭐 그리고 true or false 해갖고 T 쓸래 F 쓸래 뭐 이런 문제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대부분 거기에서 문제를 출제한다는 거예요. 대부분. 예를 들어서 그 하나 보여드리면 잠깐만요. 예를 들어 이렇게 있잖아요. 그러면은 여기에서 이제 벌써 매칭시키라고 이렇게 나와 있죠. entire가 뭔지, decade가 뭔지 이거 매칭시키는 거죠. 그렇죠? 그리고 아래를 보시면은 질문에 대한 답변 쓰는 거 나와 있죠. 지금 보시면요. 그렇죠? 그리고 아래 true or false가 나와 있습니다. 그럼 이제 얘네를 갖고 실질적으로 시험을 어떻게 내느냐? 서술형 안 나오잖아요. 그럼 이제 시험을 어떻게 내느냐? 위 글을 읽고 답할 수 없는 질문은 이렇게 출제하는 거예요. 그래서 보기 1번, 보기 2번, 보기 3번, 4번, 5번 딴 거 쓰면 되는 거야. 됐어? 그러니까 이 질문들을 보기로 쓰는 거예요. 보기로. 됐어? 여기에 있는 질문들은 당연히 대답이 가능하겠죠. 그렇죠? 대답할 수 있으니까 물어봤겠지. 여기에서는 서술형이니까. 이해됐냐고 말이지. 자, 아래는 true or false가 7개가 있어요. 그러면 시험에서 어떻게 낼 수 있을까? 지난 1학기 기말고사 기준으로는 이걸 그대로 다 써요. 다 쓴 다음에 다음 중 뭐 위 글의 내용과 일치하는 것끼리 짝지어진 것은? 뭐 이렇게 문제를 낼 수도 있고 아니면 일치하는 게 몇 개냐 개수 물어보는 문제로 낼 수도 있어요. 그죠? 이렇게 출제할 수도 있고요. 아니면은 그냥 위 글의 내용과 일치하는 것은 그러면 여기서 일치하지 않는 거 4개 뽑고 일치하는 거 하나 뽑아서 출제 이렇게 할 수도 있고요. 됐어? 그러니까 대부분은 다 뭡니까? 요 프린트 내에서 시험을 출제한다 라는 겁니다. 그럼 여러분 학교에서 진도를 다 나갔으니까 이 각각에 대한 필기가 되어 있겠죠? 왜? 왜 안 돼 있어? 수업 안 들었어요? 듣긴 들었어요. 듣긴 들었다고? 그럼 필기를 안 한 거예요? 이 필기한 거에서 시험 나오는데? 반 정도 했어요. 어? 뭐라고요? 웬만한 건 했어요. 뭐야 그게? 민지야 다 썼어? 자 알았어. 영비 알았어. 자 근데 저거 번호 같은 거 적어라고 했는데 그건 어떻게 했을까? 그냥 별로 시험 잘 보고 싶은 마음이 없지 니네. 솔직히 말해봐. 그냥 에이 뭐 시험 그냥 이렇게 보면 되지 뭐 까짓거 그냥 뭐 대충 그냥 그 까짓거 하면 되지. 그냥 별로 생각 없지 니네. 아니 씨 학교에서 시험을 내는데 학교에서 필기해주는 걸 안 하면 어쩌라는 거야 이 자스들아. 응? 자, 이 답이나 이런 거는 학교 거를 무조건 기준으로 해야 되기 때문에 일단은 학교 프린트를 기반으로 여러분이 필기하신 게 있으면은 오늘 귀가하셔서 저한테 좀 보내주세요. 사진 찍어서. 그러면은 제가 자료로 만들어 드릴게요. 안 보내면 안 만들어 줄 거예요. 다요? 그러면 일부만 보내게? 아니 자료로 만들려면 당연히 다 있어야죠. 필기한 내용. 요거 외부 지문 기준으로 필기한 거. 됐어? 너무 많아. 그러면은 안 만들게요. 보내지 마세요. 알았어. 나도 귀찮은데 잘 됐네. 안 만들게. 보내지 마. 나도 그렇게 한다. 어. 쌤. 아니 근데 뭐 동혁이한테만 보내라고 한 것도 아니고 전원 다에 해당됩니다. 전원 다. 너나 할 거 없이. 자 그러면은 일단은 내용을 한번 좀 먼저 보겠습니다. 자 외부 지문 1번부터 볼 거거든. 외부 지문 1번. 그래서 오마중이 외부 지문 1이라고 써있는 그 자습서를 먼저 좀 펴주시기 바랍니다. 자 학교에서 진도는 다 나갔기 때문에 여러분이 다 대부분 잘 알고 있는 내용이라고 믿어도 되겠죠? 공부를 하는 거요. 많은 거요. 의지 같은 놈들 진짜. 네? 자 봅시다. 제목부터 볼게요. Health transplant possible by 2013, say doctors 라고 나왔습니다. 그래서 의사들이 말하기를 머리 이식이 가능할 거래요. 2030년까지 머리 이식. 그러면 제목에 딱 소재가 나와 있죠. 이 글의 소재는요. 이식에 관련된 겁니다. 이식, 트랜스플란트. 요거에 관련된 거겠네요. 그렇죠? 자, 그러면 어떤 내용인지 우리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문장부터 갈게요. It is either science fiction or plot from a horror movie. 자, either A or B 하면은 A나 B 둘 중 하나죠. 그것은 science fiction, 이게 이제 공상과학을 말합니다. 우리가 SF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공상과학과 또는 plot, 줄거리랍니다. 공포 영화의 줄거리래요. 그것이 뭔데? 요 내용 말하는 거예요. 요 내용. 머리 이식을 말하는 겁니다. 그러나 a neurosurgeon,
한 신경외과 의사가 said 말했는데 이 뒷부분으로 말했습니다. 여기에는 대시 생략돼 있어요. 자, 뭐라고 말했는가? head transplant 머리 이식이 could be possible 가능할 수도 있을 거래요. 2030년까지. 그래서 지금 2021년이니까 9년밖에 안 남았네요. 그렇죠? 그 실제로 그 일론 머스크가 뭐 그런 얘기했었죠. 뭐 이제 사람의 이제 머리에다가 무슨 칩 이런 거 넣는다고 그런 거 못 봤어요? 그런 얘기 있었는데 몇 달 전에 이제 얘기했거든요. 여기다가 칩을 이렇게 넣는 거야. 뇌랑 이렇게 잘 이렇게 할 수 있는 이제 뇌가 전기 신호로 이제 그 가동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게 같이 좀 어울릴 수 있는 칩을 뇌에다가 박는 거야. 그러면은 이제 여기에다가 우리가 마치 컴퓨터에다가 외장하드 꽂는 것 마냥 이제 여기다가 지식 어떤 정보를 여기서 이식을 하면은 이제 그게 이제 머리에서 돌아가게 해주는 이런 얘기를 했거든요. 그러니까 일종의 좀 비슷한 거라고 볼 수 있겠죠. 그죠? 자, 그래서 transplant surgery 이식 수술은 has come on leaps and bounds. 자, 이건 제가 그 단어에도 써놓은 거죠. come on leaps and bounds 하면은요 급격히 발전하다 이런 뜻이거든. 그러면 급격하게 발전해 왔대요. 비약적으로 발전해 왔대요. 지난 수십 년간. 우리가 지난번에 어법 시간에도 배운 건데 few 뒤에는 이렇게 복수명사 나와 있는 것도 같이 확인하세요. 자, 이어서 그러니까 지금 첫 문장에서는 머리 이식이 가능할 거다라고 했어. 근데 아직까지 머리 이식을 한 사례는 제가 알기로는 없거든요. 그렇죠? 동혁이 머리 뚝 떼갖고 이제 영빈이한테 딱 이렇게 붙이는 거야. 이런 사례는 사실은 없잖아요. 그렇죠? 근데 우리가 단순히 이식 수술이라는 거는 사실 꽤 많이 해왔죠. 지난 수십 년간 발전해왔다고 했으니까. 바로 이어서 보자면 organ transplant 장기 이식은 are commonplace 흔하답니다. 장기 이식은 사실 이제 많이 하죠. 그렇죠? 뭐 간이라던가 뭐 폐라든가 이런 것들. And 그리고 this past decade 지난 10년은 had seen 봐왔답니다. face transplant 안면 이식을 봐왔답니다. 그러니까 지난 10년간 우리는 안면 이식이 되어 온 걸 봤대요. 안면 이식. 우리 얼굴을 또 이렇게 이식하는 뭐 이런 게 있었나 봐요. 저는 모르겠지만. 자, 그러면 the next case 다음 10년은 could see 볼 수도 있습니다. who has been transplanted. 자, 여기에 see 지각동사 나와 있죠. 그래서 뒤에 ing 형태가 이렇게 나와 있는 겁니다. 오형식으로. 자, 그러면 머리 전체가 이식되는 것을 볼 수도 있을 거랍니다. 다음 10년은. 됐어요? 머리 전체가 이식된대. 머리 전체. 진짜 동혁이 머리 떼갖고 영빈이한테 딱 무슨 레고 끼는 거 마냥 뭐 이렇게 할 수 있나 봐요. 자, 이게 어떻게 가능할까? 자, 한번 볼게요. 지금 이 글에서 나름의 그 이제 신경외과 의사의 이 글에서의 목표가 있죠. 목표가 무엇입니까? 2030년까지 머리 전체를 이식하려는 거죠. 그렇죠? 이게 목표잖아요. 그렇죠? 지금 그걸 이렇게 바라고 있고요. 그 이제 신경외과 의사 이제 브루스 매튜라는 사람이 나오는데 이 사람이 explained 설명했답니다. Why he believes this is possible. 자, 여기 잠깐 보자면 explain에 대한 목적어로 의문사의 주어 동사라는 간접 의문문을 썼습니다. 그래서 이 네모 가로가 explain의 목적어가 되는데, 자, 이 안쪽을 살펴보시면 he believes 뒤에는 여기 사이에 that이 있습니다. that이 생략된 거예요. 그래서 이 believe에 대한 목적어로서 that절을 쓴 거고, that절의 주어 동사가 this is 이렇게 나온 겁니다. 됐죠? 자, 그럼 해석해보면 왜 그가 믿는지를 이렇게 해석하면 되는 거야. 왜 그가 믿는지. 뭘 믿어? 이것이 가능하다고. 됐죠? 그럼 다시 한번. 신경외과 의사인 브루스 매튜는 설명을 했대요. 왜 그가 이것이 가능할 거라고 믿는지를 설명했답니다. 이것이 말하는 건 당연히 머리 이식을 말하는 거겠죠. 머리 전체 이식. 아니, 이게 어떻게 가능한데? 근거가 있어야 될 거 아니야. 그렇죠? 근거. 자, 이 2030년까지 머리 전체 이식을 하는 걸 목표로 잡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그에 대한 근거가 나와야겠죠. 왜? 뭘 가지고 가능할까? 한번 보겠습니다. 자, 그는 실제로 he was actually working 작업하고 있었는데요. 작가 마이클 제이 리라는 사람과 이렇게 작업을 하고 있었답니다. 뭐에 대해서요? 공상과학 소설, SF 소설에 대해서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신경외과 의사야. 근데 신경외과 의사가 SF 소설 작가랑 같이 작업을 한 거야. SF 소설 작가. 이것도 되게 희한하죠, 그렇죠? 자, 바로 이어서 볼게요. He said, 자, 그가 말하기를 initially, 처음에는 our intention, 우리의 의도는 was just to brainstorm an idea. 그냥 아이디어를 그저 브레인스토밍 하는 것 정도였답니다. 처음에는요. 그러니까 처음에는 그냥 이야기만 한 거야. 이제 나는 신경외과 의사, 얘는 공상과학 소설가야. 그럼 만나갖고 야 이렇게 머리 떼갖고 이렇게 하면은 진짜 그 네가 쓰는 소설에서 나오는 것처럼 머리 떼갖고 이렇게 하면은 되게 재밌지 않겠냐? 그러겠네? 근데 이게 어떻게 가능할까? 너는 뭐 어떻게 소설 썼어? 아 나는 그냥 이렇게 해갖고 툭 떼서 하면은 얘가 다 얘가 가지고 있는 정보가 다 전이 된다고 이런 식으로 해서 소설 썼지 뭐. 근데 그럼 그게 어떻게 실제로 가능할까? 막 이러면서 그냥 얘기한 거야. 그냥 그 정도 한 거야. 그 정도 처음에는. 그리고 it seemed rather silly. 그것은 다소 어리석어 보였죠. 말도 안 되는 일이라고 생각을 했겠죠. 그렇죠? 그러나 then 그때 I realized 나는 깨달았대요. 뭐라고? It actually isn't. 그것이 실제로 그렇지 않구나라는 걸 깨달았대요. 그럼 그렇지 않구나라는 게 뭘 말하는 거냐? isn't 뒤에는 silly가 생략된 거예요. silly. 그래서 요거 생략된 거예요. 아 그게 그렇게 어리석은 생각은 아니었구나. 바보 같은 생각이 아니었구나. 즉 무슨 말입니까? It actually isn't가 말하는 거는 그것이 즉 머리 이식이죠. 머리 이식이 실제로 가능할 수도 있구나. 이렇게 생각했다는 거야. 됐어? 그러니까 그 생각이 어리석은 것만은 아니었구나. 될 수도 있겠네? 얘기하다 보니까 이렇게 이제 깨달은 거랍니다. 자, 그래서 일단은 머리 전체 이식에 대한 근거가 아직 명확하게 나온 건 아니에요. 그렇죠? 어떻게 가능할 건지. 자, 이어서 보겠습니다. If you transplant, 자, 만약 당신이 이식한다면요. The brain and spinal cord together. spinal cord라는 거는 척수를 말하는 건데요. 척수라는 거는 척추 사이에 있는 거를 말하는 거죠. 그래서 뇌와 척수를 함께 이식한다면 it's not impossible. 그거는 불가능하지 않답니다. 아, 그럼 근거가 나오네요. 뭡니까? 뇌와 척수를 함께 이식한다는 거죠. 이거랍니다. 됐어요? 이걸 근거로서 잡은 거야. 어떻게 머리 전체 이식이 가능할까에 대한 근거로서 첫 번째 뭡니까? 뇌와 척수를 함께 이식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뇌만 이식하는 게 아니라 뇌랑 이렇게 척수를 같이 세트로 뇌가 이렇게 있으면은 등뼈 이렇게 척추가 있잖아요. 그럼 이렇게 사이사이에 이 척수, 우리가 일명 척수액이라고도 하는데 이거를 같이 세트로 이식을 하면은 가능하겠구나.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자, 그래서 63세 박사 이제 매튜는요 has performed over 10,000 operations. 그래서 10,000건 이상의 수술을 해왔대요. 그러니까 굉장히 이제 이 사람은 일단 베테랑 의사라는 거죠. 자, 그가 또 주장했습니다. 대절이하라고요. Head transplant should only be possible. 자, 머리 이식은 오로지 가능할 거랍니다. 뭐 한다면 머리가 was accompanied 수반된다면요, 동반된다면 뭐에 의해서 by the whole of its spinal cord니까 그것에 척수의 전체와 함께 동반된다면 그러면 머리 이식이 가능할 거다. 똑같은 얘기하는 거잖아, 그렇죠? 그러니까 뇌와 척수를 함께 이식한다면 머리 전체 이식이 가능할 거다. 똑같은 얘기하는 거죠. 자, 근데 그에 대한 이유까지는 또 안 나왔어요. 그러니까 아니 척수를 함께 이식하면 왜 머리 전체 이식이 되는데 그것까지는 몰라요. 그건 너무나도 전문적 지식이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그 얘기는 생략했겠죠. 이어서 보자면 advancement니까 발전인데 이 괄호에서의 발전입니다. 되게 길죠. Nerve and spinal cord surgery. 자, 신경과 척수 수술이고요. 로보틱스는 로봇공학. 그리고 stem cell transplant. 줄기세포 이식 이런 거에서의 발전이래요. 됐어? 즉 이런 기술의 발전이 의미한답니다. 네모 괄호를 의미하는 거예요. 또 대생략된 겁니다. 여기에. 자, 뭘 의미하느냐? It could be possible. 가능할 거래요. 가주어 진주어야. 뭐가 가능하다? To attach. attach는 붙이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an entire spinal cord and head. 그럼 전체 척수와 머리를 어디에 붙인다? 또 다른 몸에다가 붙이는 게 가능할 거래요. 2030년 전에요. 됐어요? 그럼 여기서 두 번째 근거가 나왔죠. 어떤 겁니까? 각종 기술력의 상승이 되는 거죠. 각종 기술력의 발전이죠. 그럼 여기에서 이 기술력에 해당되는 좀 구체적인 예시가 무엇이었습니까? 바로 신경과 척수 수술이죠. 신경, 척수, 수술의 어떤 기술력이죠. 두 번째는 이제 로봇 공학이죠. 세 번째는 줄기세포 이식이죠. 됐나요? 이렇게 이런 각종 기술력의 발전을 통해서 또 머리 전체 이식을 할 수 있다라고 또 두 번째 근거를 제시했습니다. 자, 다 됐으면은 넘어갈게요. 자, 이어서 매트 박사는 continued 계속해서 말했대요. The thought of keeping the spinal cord in one piece. 자, 그러면 생각인데 어떤 생각이냐? 그 척수를 한 조각으로 유지한다는 생각은 has always been 항상 뭐 어때 왔냐면요, totally daunting. daunting이라는 거는 빡센이라는 뜻이에요. 쉽게 말하면요, 되게 벅찬, 힘든 뭐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완전히 벅차왔지만 이제는 현대 기술을 가지고 당신은 대부분의 것들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힘들었다는 거예요. 이런 것들이 힘든데 근데 각종 기술력이 발전하면서 이제는 가능할 거다. 이런 뭐 신경척수 수술이 됐든지 뭐 줄기세포 이식이 됐든지 이런 기술력이 발전했기 때문에 이제 이런 거를 기반으로 해서 머리 이식 수술이 가능해질 거다라고 계속해서 얘기하는 거죠. 자, 매튜는 또한 뭐라고 믿냐? 대절이야라고 믿는데 의식 또한 이동하게 될 거랍니다. 그러면 여기에서는 근거라기보다는요, 근거는 다 나온 것 같아요. 쟤는 결과라고 보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결과. 머리 전체 이식을 하면 이제 어떤 결과가 벌어지는가? 첫 번째, 의식도 이동한대요. 의식이 이동. 의식 또한 이동. 됐어요? 자, with the head and spinal cord. 그래서 머리와 척수와 함께 한 몸에서 다른 몸으로요. 그렇죠? 그러니까 한 몸에서 다른 몸으로. 이거는 참고로 from A to B라는 겁니다. from A to B. A에서 B로 이런 거예요. 여기 보이시죠? 여기가 A, 여기가 B입니다. 그렇죠? 자, 그래서 A에서 B로, 즉 한 몸에서 또 다른 몸으로 머리와 척수를 함께 이 의식 또한 옮겨갈 것이라고 믿는답니다. 즉 무슨 말이냐면은 예를 들어서 동혁이 머리를 떼갖고 영빈이 머리에 탁 하고 붙였어. 그리고 영빈이 머리를 떼갖고 동혁이 머리에 붙였어. 그럼 이제 어떻게 되는 거야? 이제 그 머리는 영빈이지만 몸은 동혁이잖아. 그러면은 과연 우리가 지금 생각하는 우리 각자의 지금 사상과 이 의식 있잖아. 의식. 내가 나라고 이제 인지하는 이 의식도 옮겨가게 된다는 거야. 됐어? 내가 만약에 내 머리 떼갖고 금민지에 달고 금민지 머리 떼갖고 내 거에 단다. 그럼 금민지는 내 몸으로 살아야 되고. 나는 금민지 몸으로 살아야 되는 거야. 얼마나 최악이야. 아니 서로 오해하지 말고. 그런 거잖아. 그치? 그리고 나는 그 의식을 가진 상태로 사는 거예요. 의식을 가진 상태로. 근데 이거 우리 막 옛날 막 영화 같은 데 보면 SF 영화 같은 데 보면은 그런 거 나오거든요. 무슨 뭐 이제 뭐야 이런 거 이제 뭐 머리라던가 무슨 막 이렇게 막 무슨 액 같은 걸 뽑아 뭐 이렇게 무슨 이렇게 막 통이 있잖아. 이런 통에 막 이렇게 사람 막 이렇게 2명 넣어갖고 뭐 이렇게 바꾼다거나 막 그런 것들이 있잖아요. 웹툰 같은 데서도 그런 소재가 종종 나오죠. 그래서 거기에서 이제 뭐냐면은 영원히 살 수 있게 되는 거예요. 내 의식이 옮겨가게 되니까. 예를 들어서 내가 노인네가 됐어. 근데 이제 이 기술을 통해서 내가 이제 이 다른 좀 이렇게 좀 젊은 몸 이런 걸로 이제 옮겨가는 거야. 그러면은 내 의식은 어차피 그대로 가니까. 그럼 나는 계속 젊은 몸으로 옮기면은 난 영원히 살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그러니까 뭐 약간 그런 거를 지금 말하고 있는 것 같은데 뒤질 때 되면 뒤져야지. 무슨 진시황도 아니고 뭘 얼마나 오래 살아가고 무슨 영화를 누리겠다고.
자, 마지막 문장 보겠습니다. The technology, 이 기술은 could treat, 자, 치료도 가능하답니다. spinal injuries, 척수 손상과 and disease, 질병인데 like muscular dystrophy. dystrophy는 참고로 이제 원래 그 영양실조라는 뜻이거든요. 그런데 이제 근육이 영양실조라는 거는 이제 근육이 이제 이렇게 좀 줄어드는 그런 거를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근위축증이라고 좀 어려운 말로 나왔죠. 자, 그러면은 두 번째 결과가 나왔네요. 무엇입니까? 척수 손상 그리고 근위축증과 같은 질병에 대해서 치료가 가능하다라는 겁니다. 됐죠? 이게 결과죠. 그러니까 머리 전체 이식을 어떻게 할 수 있어? 이 두 가지를 가지고 할 수 있어. 그럼 머리 이식을 하면 어떻게 되는데? 이런 결과가 따라온다고요. 머리 이식을 하면은 당연히 이제 머리는 이제 이식이 되는 거고요. 거기에 이어서 의식도 같이 이동하게 되고 척수 손상이나 근위축증과 같은 질병도 치료를 할 수 있다. 그래서 긍정적인 측면에 대해서만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 이 글에서 말하고자 하는 전반적 주제는 머리 전체 이식하는 방법과 이 이식을 통해 얻을 수 있는 긍정적 이점 이런 거를 이제 말하는 거겠죠. 그렇죠? 자, 그래서 전체적인 내용을 다 봤고 제가 지금 정리하면서 작성을 했는데, 자, 정리한 부분을 잘 보시면은 이제 이런 세부적인 내용들도 다 작성을 했고 전체적인 내용도 함께 작성하면서 이 소재까지도 잡았죠. 그래서 아까 처음에 말했던 전체 내용, 주제나 제목 이런 문제가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전체 내용도 우리가 아셔야 되겠고, 이런 세부적인 내용, 내용 일치나 질문에 대한 답변 이런 것들이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체크를 해둔 겁니다. 되셨죠? 자, 그래서 이제 우리가 본문 첫 번째 외부 지문 1번은 이 정도로 간략하게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외부 지문 학습할 때는 항상 중요한 게 뭐냐? 정말 기본 중에 기본인데요. 일단 해석이 돼야 됩니다. 단어가 어려운 게 많잖아요. 그렇죠? 디스트로피 이런 단어 어렵잖아. 그러니까 일단은 단어는 여러분이 전부 다 알고 계셔야 되고 일단 해석이 다 돼야 된다. 이게 일단 기본입니다. 기본. 그래서 제가 워크북에 일부러 막 이런 거 복잡한 거 안 넣고 워크북이 되게 얇아요. 여러분 이제 그 워크북 하는데 시간 많이 쓰지 말라고 제가 딱 4단계로 넣었고요. 한글 빈칸, 영어 빈칸, 구문 독해, 영작 딱 요 정도만 넣었습니다. 영작은 심지어 또 다 쓰는 것도 아니에요. 다 쓰는 것도 아니고 몇 문장만 넣었어요. 몇 문장만 제가 뽑아봐. 알겠죠? 그래서 워크북은 솔직히 말하면요 하루면 다 할 수 있습니다. 그 정도 분량이에요. 됐죠? 자, 그래서 외부 지문 1번 이 정도로 마무리하고 우리 잠시 쉬는 시간 가졌다가 외부 지문 2번 이어서 하겠습니다.
시간 끝. 다음 거 봅시다. 내가 쳐줄게 내가. 쳐줄게. 아니 저. 그냥 도와줘. 저희 나가서 들어도 될까요? 응? 아 제가 가위바위보. 뭐라고? 내가 가위바위보. 여기 나가서 들어도 돼요. 뭘 나가? 여기. 아 이거요? 네. 가위바위보. 제가 친히 저기에 가져다 드릴게요. 여기 안 치게 조심해야 되거든. 알아서 교대하세요. 호준이 조심해라. 그러다가 머리 부딪힌다. 자, 내부 지문 두 번째 거 보겠습니다. 여기 좀 지울게요. 자, 봅시다. 본문의 일단 제목을 먼저 보자면 Hospitals get vintage makeover to help dementia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dementia는 이제 치매를 말하는 거고요. 여기에서의 get은 참고로 말하면 우리가 전에 이제 어법 시간에 배웠던 준사역 동사에 해당되는 거로 뭐뭐 하게 하다 이렇게 해서 하거든. 뭐뭐 하게 하다. 그래서 구문 분석을 굳이 해보자면 이렇게 되는 거예요. 구문 분석이. 그래서 병원들은 빈티지 변신이 치매에 도움이 되게 한다. 됐어? 이렇게 해석이 됩니다. 자, 빈티지 변신이 치매에 도움이 된대요. 그러면 소재는 일단 나왔죠? 주요 소재는 치매가 되겠고, 그 다음에 빈티지 변신. 이게 주요 소재가 되겠죠, 그렇죠? 자, 한번 어떤 내용인지 까보겠습니다. Hospitals in the United Kingdom. 영국의 병원들은 are adapting, 적응하고 있답니다. 우리 항상 adapt라는 단어 보면 조심해야 되는 게 뭐냐면 얘들아, adapt가 동사로서 적응하다라는 뜻이거든요. 적응하다. 근데 이거랑 비슷하게 생긴 게 adapt라는 단어가 있어요. adopt. 얘는 A고 얘는 O죠. 그래서 adopt는 채택하다라는 뜻입니다. 채택하다. 그래서 이 adapt랑 이따 본문에도 나오는데요. 이 adapt랑 바꿔 쓸 수 있는 게 adjust라는 단어도 있어요. adjust. 같은 뜻입니다. 적응하다 이런 뜻이에요. 자, 그럼 다시 돌아와서 영국의 병원들은 적응하고 있대요. to help. 돕기 위해서 사람들을요. 어떤 사람들이냐? who suffer from dementia. 치매로부터 고통받는 사람들을 돕기 위해 적응하고 있답니다. 뭘 적응하고 있는데? 뒷내용을 좀 볼게요. Many hospitals, 많은 병원들은 have undergone. 자, 이 undergo라는 단어가 겪다라는 뜻인데 have pp를 써서 겪어왔다 이렇게 해석하는 거야. 많은 병원들이 겪어왔어요. 빈티지 변신을요. 왜 겪어왔는데? 바로 하기 위해서. 그리고 두 번째 바로 하기 위해서. 그래서 자, 첫 번째는 여기서 make가 사역 동사로 나와 있어요. 그래서 뒤에 동사원형 feel 나와 있죠. 자, 그래서 치매 환자들이 더 편안하게 느끼게 만들기 위해서. 그리고 to help trigger. 이 help라는 단어가 조금 조심해야 되는 게 help가 오형식이 아니라 지금처럼 삼형식으로 쓰일 때도 뒤에 동사 원형을 목적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trigger를 써도 되고요. to trigger 이렇게 써도 됩니다. 자, trigger는 유발하다라는 뜻이에요. 유발하다, 촉발하다 이런 뜻입니다. 따라서 과거에 대한 기억을 유발하는 걸 돕기 위해서. 됐어? 이렇게 해석하면 됩니다. 자, 그러면은 빈티지 변신이라는 걸 했는데 왜 빈티지 변신을 했느냐? 치매 환자들이 더 안심하도록 느끼기 위해서래요. 그리고 두 번째는 뭐다? 과거에 대한 기억을 불러일으키게 하기 위해서랍니다. 자, 일단은 글에 주제는 벌써 나왔다고 할 수 있거든요. 이 글의 주제는 뭐냐면요. 빈티지 변신은 치매 환자들에게 도움이 된다라는 겁니다. 이거예요, 이거. 이게 이 글의 주제예요.
빈티지 변신은 치매 환자들에게 도움이 된다. 빈티지 변신이라는 거는 좀 옛날스럽게 꾸미는 걸 말하는 거겠죠. 옛스럽게 꾸미는 것. 이게 치매 환자들한테 도움이 된다라고 했는데, 자, 이 빈티지 변신이라는 게 왜 치매 환자들한테 도움이 되느냐? 역시나 이것도 근거가 필요하겠죠. 근거. 자, 그 근거로서 지금 이야기한 게 무엇이냐면 첫 번째가 치매 환자들이 더 편안하게 느끼기 위해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더 편안함을 느낀다라는 거죠. 두 번째는 뭡니까? 과거에 대한 기억을 불러일으킨다. 과거에 대한 기억. 대한 기억을 불러일으킨다. 이렇게 정리할 수 있겠죠. 이걸 일단 근거로서 얘기했습니다. 이렇기 때문에 치매에 도움이 된다라는 걸 얘기를 하는 거겠죠. 치매라는 건 결국에는 이제 기억에 관련된 질병이나 상태를 말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당연히 이제 우리가 어떤 수단이든 간에 이제 기억을 좀 잘 나게끔 그러면은 이제 좀 옛스럽게 꾸미면은 아무래도 조금 이제 과거에 대한 기억을 불러일으키면서 치매를 좀 치료하는 데 도움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한 거겠죠. 치매 환자들은 대부분 노인들이 많을 거 아니냐. 그렇잖아. 그러니까 이제 아무래도 그 노인들이 이제 어렸을 때 겪었던 그런 향수를 불러일으키게 한다면 좀 다시 기억을 되살리는 데 도움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한 겁니다. 병원에서요. 자, 그 변신은 포함한답니다. 뭐 내용이 엄청 긴데요. 내용만 길지 구문은 별거 없습니다. 여기부터 여기까지가 한 덩어리예요. 엄청 길죠. 그래서 이 네모 가로를 만드는 것을 포함한답니다. 즉 빈티지 변신이라는 게 뭐냐에 대한 좀 구체적인 설명을 하는 거죠. 자, 뭐를 포함하느냐? Tea rooms outside cafes. 그래서 티룸이라는 게 다방인데요. 다방을 만드는 걸 포함한답니다. 즉 옛날식의 카페를 말하는데요. 그게 어떤 것이냐? look the same. 똑같아 보이는데 as those. 여기서 those는요. 앞에 나와 있는 이 티룸스를 가리키는 겁니다. 다방을 가리키는 거예요. 뭐 카페라고 해도 됩니다. 상관없고요. 자, from the 하고 이제 1950년대하고 나왔죠. 즉 1950년대로부터의 그것들, 즉 카페들, 다방들과 똑같아 보이는 그런 다방. 됐어? 이런 거를 만들었대요. 즉 쉽게 말하면 1950년대 스타일로 다방을 만들었다고요. 그리고 또 뭘 만들었냐? A small movie theater. 작은 영화관, 극장을 만들었는데 그 극장이 어디냐? 관계부사 where 나왔습니다. Patients can watch old black and white films. 환자들이 볼 수 있어요. 오래된 black and white니까 흑백입니다. 오래된 흑백 영화를 볼 수 있답니다. From yesteryear. yesteryear는 그냥 지난날 이 정도로 해석하면 돼요. 그래서 지난날로부터의 오래된 흑백 영화를 환자들이 볼 수 있는 작은 영화관 이거를 만들기도 했고요. 또 1950년대 테마의 기억의 방 이런 것도 만들었답니다. 근데 그 기억의 방이 뭐가 있냐? Full of 뭐뭐로 가득 차 있대요. Furniture and artwork. 자, 그래서 가구와 예술 작품으로 가득 차 있답니다. 1950년대로부터의. 됐죠? 이런 거를 포함한대요. 자, 그러면은 여기에서는 빈티지 변신이란 게 뭐냐라고 조금 더 구체적으로 얘기하고 있는 거죠. 부연 설명이라고 제가 쓸게요. 자, 부연 설명으로서 첫 번째가 이제 빈티지 변신이 무엇인가? 그러니까 빈티지 변신이라는 게 뭔데 구체적으로 말한 게 무엇입니까? 이제 사례로서 뭐 옛날식 다방 뭐 이런 게 있었죠. 옛날식 다방을 만들기도 했고요. 그 다음에 오래된 영화를 볼 수 있는 그런 이제 소규모 영화관이 되는 거죠. 소규모 영화관. 그 다음에 또 뭘 만들었습니까? 기억의 방. 그러니까 1950년대 스타일의 기억의 방. 이런 거를 만들었다는 거예요. 이런 거를 제작했다고요. 됐어요? 빈티지 변신이라는 게 이런 걸 말한다. 좀 구체적으로 설명을 한 겁니다. 자, 다음 이어서 보겠습니다. The UK's National Health Service, 즉 NHS라고 하는데 영국의 국민건강 서비스가 뭐라고 말했냐? 역시나 또 네모 괄호라 말했습니다. The dementia friendly adaptations. 자, 그러면 치매 친화적인 적응이래요. 치매 친화적인 적응이 could help 목적어 투부정사 나왔죠. 그래서 여기서 투부정사는
동사 원형으로 써도 됩니다. to는 빼도 돼요. 자, 그러면 도울 수 있대요. 환자들이 cope with stress하고. cope with는 다루다, 대처하다 이런 뜻으로서 우리가 deal with라는 표현으로도 쓸 수 있습니다. deal with. 그러면 스트레스에 대처하도록 도울 수 있답니다. 뭐 함으로써? By relaxing familiar surroundings that could bring back happy memories. 행복한 기억을 bring back, 다시 되돌릴 수 있는 친근한 주변 환경에서 휴식을 취함으로써 스트레스를 대처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답니다. 됐죠? 자, 그러면 이 빈티지 변신이라는 거에 대한 근거가 사실 더 나와야겠네요. 3번이 있어야겠네. 제가 자리를 좀 좁게 써서 3번을 여기다가 쓸게요. 저는요. 자, 그럼 여기에서 근거를 한 번 더 제시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치매 친화적 적응이라는 게 스트레스의 대처가 되기 때문에 그렇답니다. 스트레스의 대처. 스트레스의 대처가 되기 때문에 아무래도 그 치매나 이런 게 다 스트레스, 대부분의 질병이 스트레스가 원인이잖아. 그러니까 스트레스의 처리가 가능하기 때문에 또 역시나 치매 환자들에게 도움이 된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다음 내용 이어서 보겠습니다. 자, 여기서부터는 치매라는 게 무엇이냐라는 정의를 얘기하는 거기 때문에 역시나 부연 설명에 해당하는 부분이겠죠. 자, 그래서 두 번째 치매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자, dementia, 치매는 is a term, 용어인데요. For diseases and conditions, 질병과 어떤 상태에 대한 용어랍니다. 어떤 질병과 상태냐? That involve a decline in memory. 그러니까 기억에서의 감소를 수반하는 질병이나 상태. 그래서 이런 거를 수반하는 용어가 바로 치매라고 한답니다. 그럼 치매라는 거는 결국에는 무엇입니까? 결국에는 기억 저하 상태를 말하는 거죠. 기억력 저하. 됐어요? 질병이나 상태. 자, 근데 그러면서 끝이 아닙니다. It is also accompanied. 자, 여기서 이 시 가리키는 건 앞에 나와 있는 dementia를 가리킵니다. 치매를 말하는 거야. 그러니까 치매가 또한 동반된다, 수반된답니다. By a deterioration. deterioration 하면은 이게 악화라는 뜻이거든요. 그럼 뭐의 악화에 의해서? In language ability, problem solving, and other thinking skills. 그러니까 언어 능력, 문제 해결 능력, 그리고 다른 사고적 기술 이런 거에 있어서의 악화에 의해서도 수반된답니다. 그러면은 치매라는 게 언어 능력, 문제 해결력, 기타 사고력 저하도 수반한다, 동반된다라고 했죠. 즉 기억력 저하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지금 치매라는 게 이거에서 끝나는 게 아니고요. 어떤 문제가 생기는가? 좀 기본적인 언어 능력 그리고 문제 해결 능력, 문제 해결력이라고 쓸게요. 문제 해결력 그리고 또 뭐였냐? 사고력 이런 거에서도 이제 문제가 생긴다라는 거겠죠. 이 치매라는 거는 이런 거를 또 수반한답니다. 됐어요? 단순 기억력 저하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런 거야. 치매 걸린 사람이 길 가다가 만약에 넘어졌어. 우리 일반인이 만약 길 가다가 넘어졌으면 어떻게 하면 돼요? 일어나면 되잖아. 이거 툭툭 털고 일어나서 많이 다쳤으면 병원을 가든가 약국을 가든가. 됐어요? 이런 게 바로 무엇입니까? 상황을 판단하고 문제를 해결하는 능력이고 내가 이제 이렇게 해야겠다 저렇게 해야겠다 사고력에 해당되는 영역이죠. 그렇죠? 근데 치매 환자가 넘어졌어. 그러면은 그냥 아무런 그게 없는 거예요. 그냥 넘어지고 그냥 이러고 있는 거예요. 어떻게 해야 되나를 이 생각을 못 하는 거예요. 사고가 안 되는 거고 어떻게 문제를 해결해야 되는지 그게 안 돌아간다는 거예요. 됐어? 단순히 기억을 못 한다? 이게 치매가 아니라는 겁니다. 그것만이 치매가 아니라 치매에 걸리면은 기억력 저하와 더불어서 이런 거에도 문제가 생긴다는 거예요. 되셨죠? 자, 이어서 보겠습니다. The condition. 자, 그러면 그 상태는 greatly affects. 대단히 영향을 끼친대요. 어떤 사람의 능력에. 어떤 능력? To perform everyday activities. 자, everyday 붙어있는 거 설명한 적 있습니다. 일상적인이란 뜻이에요. 그러면 일상적인 활동들을 수행하는 어떤 사람의 능력에 영향을 끼치겠죠. 아니 길 가다가 넘어졌는데도 어떻게 해야 되는지 몰라. 그럼 이거 일상생활에 굉장히 지장이 있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일상생활에도 문제가 크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자, 이어서 알츠하이머병이 치매에
가장 흔한 원인이랍니다. 알츠하이머병이라는 것도 일종의 치매로 이제 우리가 본다고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자세한 건 안 나왔으니까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지금까지 나온 내용이 이런 이제 사태가 벌어져서 그 결과 어떻게 된답니까? 그 결과 일상생활에 크게 지장이 있다 라고 얘기를 한 거죠. 그 결과 이런 현상이 치매인데 이 치매에 걸리면 그 결과 어떻게 된다고요? 일상생활에 크게 지장이 있을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이해되셨죠? 자, 그래서 그 다음 문장으로 한번 가볼게요. 자, 여기는 이제 또 내용이 바뀝니다. 여기도 또 부연 설명인데 The World Health Organization, 자, 세계 보건기구는 estimate, 추정한대요. There to be 하고 나왔죠. 원래 우리가 there 비동사하면 뭐뭐가 있다라고 해석하니까 그곳에라고 해석 안 하셔도 됩니다. 있다고 추정합니다. 46.8 밀리언인데 밀리언이 100만이니까 100만에 46.8을 곱하면 4680만이 됩니다. 그래서 4680만 명의 사람들이 있다고 추산한대요. 전 세계적으로. 어떤 사람들? Living with dementia니까 치매를 가지고 살고 있는 사람들이 전 세계적으로 4680만 명 정도가 있다고 추산하고 있다는 거예요. 됐어요? 전 세계 치매 환자가 거의 대한민국 국민만큼 있는 거예요. 굉장히 많이 있다는 거죠. 그렇죠? 자, 그러면은 여기서도 또 부연 설명이 되겠죠. 세 번째. 제가 쓸 자리가 없어서 전 여기다가 쓸게요. 3번. 자, 3번은 뭘 말하고 있냐면요. 통계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통계. 그렇죠?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통계라는 거는 전 세계적인 이제 그 치매 환자의 이제 통계를 말하는 거죠. 그래서 전 세계적으로 4,680만 명. 됐죠? 이 정도로 추산을 한다라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이어서 갑니다. Someone in the world. 자, 전 세계의 누군가는요, develops it. 그것을 발달시킨대요. Every 3 seconds. 3초마다요. 여기서 말하는 그것은 치매 증상을 말하는 겁니다. 치매 증상.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이렇게 이야기하고 대화하면서 3초가 흘러가고 있죠. 그러면 이 3초마다 치매 증상이 발현되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만큼이나 흔한 질병이다 라는 거를 강조해서 얘기하는 거죠. 자, 또 NHS는 믿는답니다. 아까 나왔던 그 국민건강 서비스, 국민건강공단을 말하는 거예요. 얘네들은 뭐라고 믿느냐? As make cover facilities. 자, 그곳에 그 변신 시설, 아까 말했던 빈티지 변신 말하는 거죠. 그 변신 시설들이 will help dementia patients. 똑같은 말 또 하는 거예요. 치매 환자들을 도울 거라고 믿는데요. 아까 초반에 나왔던 얘기잖아요. 그렇죠? 요거잖아요. 요거. 그렇죠? 이어서 갑니다. 에세. 자, 그곳은 말했습니다. Having a dementia friendly place to stay. 이 정확히 하면은요, 이 to stay가 이 place를 꾸며주는 거거든요. 그러면 having 동명사로서 가지는 거야. 뭐를? 치매 친화적인 장소를 가지는 건데 머무를 장소. 됐어? 이렇게 하면 됩니다. 치매 친화적인 머물 만한 장소를 가지는 것은 may help 도와줄 수 있습니다. patients 환자들이 뭐 하도록? adjust 하도록 도와줄 수 있고 lessen 하도록 도와줄 수 있고 reduce 하도록 도와줄 수 있다고요. 됐어요? 자, 그럼 첫 번째 adjust better 더 잘 적응하도록. 아까 썼던 단어죠? 어디에 적응하는 거야? to their surroundings 그들의 주변 환경에 더 잘 적응하게 해주고요. lessen the likelihood of fall 그러니까 넘어지는 가능성이죠. 넘어질 가능성을 줄여주고요. 그리고 reduce their reliance on medicine 약에 대한 그들의 의존도를 낮춰주도록 도울 수 있답니다. 됐습니까? 자, 그러면은 이제 내용은 이제 다 끝났어요. 내용은 다 끝났습니다. 자, 결국에 빈티지 변신이 치매 환자들에게 도움이 된다라고 이제 얘기한 게 글의 전체적인 내용이 되는데요. 어떻게 도울 수 있는가? 주변 환경에 더 잘 적응하고 추락의 가능성을 줄여주고 약에 대한 의존도를 줄이도록 도와준다라고 했다. 그래서 치매 환자들한테 도움이 된다. 아까 말했던 근거가 사실 한 번 더 나왔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럼 근거에 좀 더 내용이 추가가 돼야겠네요. 그러면은 여기에서 지금 보자. 지금 요 내용을 4, 5, 6번에다가 쓰면은 될 것 같거든요. 자리가 없으니까 제가 여기 위에다가 쓸게요.
자, 4번 같은 경우는 요거죠. 주변 환경에 잘 적응한다라는 거죠. 잘 적응하게 된다. 라는 점에서 좋다는 거죠. 빈티지 변신이. 또 5번째는 추락의 가능성을 줄여준다는 거죠. 추락 가능성을 낮춰준다. 6번 여기다 쓸게요. 자, 6번째는 약에 대한 의존도를 낮춘다는 거죠. 약의 의존도를 낮춘다. 됐죠? 이렇게 정리할 수 있겠습니다. 빈티지 변신이 치매 환자들에게 어떻게 도움이 되는가, 더 편안함을 느끼게 해주고, 과거에 대한 기억을 불러일으키게 해주고, 스트레스에 대처하게 해주고, 주변 환경에 잘 적응하게 해주고, 추락 가능성을 줄여주고, 약에 대한 의존도를 낮춰준다. 굉장히 장점이 많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 빈티지 변신을 통해서 치매 환자들을 좀 돕고자 한다라는 게 그래 전체적인 내용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 내용이 쭉 좀 지저분해요. 글 전체가. 그러니까 뭔가 딱딱딱딱 끊어서 이렇게 설명을 해야 되는데 이랬다가 저랬다가 이렇게 설명했다 저렇게 설명했다가 일단은 이 글 쓴 사람이 글은 잘 못 쓰는 것 같습니다. 네, 글은 잘 못 쓰는 것 같아요. 아니 이거에 대한 근거를 얘기하려면 근거를 쫙 얘기하고 부연 설명을 하든가 부연 설명을 쫙 하고 근거를 얘기하든가 이랬다가 요거 설명했다 이거 했다 왔다 갔다 하잖아요. 이 사람도 내가 봤을 때는 이 글 쓴 사람이 별로 정신이 없는 것 같아요. 이 글 자체가 여러분 그 오마 중에서 항상 발췌하는 게 그 브레이킹 뉴스라고 해갖고 일종의 틴타임즈 같은 거거든요. 틴타임즈. 그래서 그 일종의 그 신문 기사 같은 거예요. 여러분이 발췌하는 것 자체가. 그러니까 어떤 기자가 쓰는 거예요. 기자가. 지금 여기에 나와 있는 이런 글들은요. 전부 다. 근데 기자가 제가 봤을 때는요. 그렇게 글 못 쓰는 그런 것 같습니다. 이 글 구성 자체가 그렇게 좋지는 않은 것 같아요. 자, 어찌됐든간 전체적인 내용을 정리해보자면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지금 제가 선생님이 쓴 걸 통해서 글의 소재, 디멘시아와 그 다음에 빈티지 메이크오버 이거에 대해서 이제 소재를 잡고 썼고요. 이 글의 주제는 무엇이다? 빈티지 변신은 치매 환자들한테 도움이 된다라는 겁니다. 어떻게 도움이 되는가? 1, 2, 3, 4, 5, 6 됐어? 이런 점에서 도움이 된다는 거고요. 빈티지 변신이라는 건 무엇이다? 결국에 좀 구체적으로 이런 것들을 빈티지 변신이란다. 그럼 치매라는 건 무엇인가? 이런 거를 말하는데 그 결과 이렇게 된다. 그럼 이 치매라는 게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있는가?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있다. 굉장히 흔한 질병이다 라는 거. 여기서 전 세계적으로 4,680만 명이 나온다 했고 매 3초마다 발현되고 있다는 내용이 아까 중간에 나왔잖아요. 그러니까 이 통계 이야기를 한 건 뭐냐면요. 결국 여기서 하고 싶은 말은 본문에 안 나와 있는 거니까 노란색으로 쓸게요. 결국 하고 싶은 말은 치매는 전 세계적으로 흔한 질병이다 라는 걸 말하고 싶어서 이 말을 한 거겠죠. 전 세계적으로 흔하다고. 됐어요? 드문 질병이 아니라고요.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사실 겪고 있는 그런 거라는 거죠. 사실 여러분 우리 흔히 이제 여러분은 아마 뭐 겪은 적 없겠지만 그 술 많이 마시고 필름 끊겼다라는 표현들을 쓰잖아요. 그 필름 끊겼다는 게 이제 좀 전문 용어로 블랙아웃이라고 하는데 그 블랙아웃도 일종의 치매 증상 중 하나로 취급을 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흔히 치매라는 거를 질병으로서 알고 있는데 아까 본문에도 나왔죠. 질병뿐만 아니라 어떤 상태, 그러니까 기억력 저하 상태도 우리가 치매라고 하는데 근데 이제 필름 끊겼다는 것 자체가 이제 술 마시고 이제 기억 안 나는 거잖아요. 술 취해갖고. 그렇잖아. 그러니까 그런 현상도 이제 치매 증상 중 하나로 보는 거죠. 네. 뭐 여러분은 뭐 저기 민지는 뭐 많이 겪어봤겠고 이제 블랙아웃 상태. 어제도 한 번? 엊그제였어? 알았어. 어쨌든 그렇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인 내용까지 다 이제 정리가 됐고요. 자, 그래서 외부 지문 2번까지 마무리했습니다. 자, 외부 지문은 뭐 사실 단어를 제외하고는 뭐 내용이 그렇게 어렵거나 한 건 없죠, 딱히. 그렇죠? 뭐 여러분이 이해를 못한다거나 그럴 만한 내용은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정리를 또 다 써드렸기 때문에 사실은 여러분 이 전체적인 내용이나 세부적인 내용은 저는 감히 말하건데 이것만 봐도 저는 충분하다고 생각해요. 아까 외부 지문 1번이든 2번이든 제가 써드린 것만 봐도 충분하고 여기에서 여러분은 이제 단어만 알면 돼요. 단어만. 디멘시아라든가
그리고 뭐 friendly라던가 뭐 이런 단어들 나왔었잖아요. adjust라든가. 그러니까 이런 단어, 제가 단어장에 드린 것들 이 정도만 잘 알아도 여러분 충분히 외부 지문에 대한 대처가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됐죠? 자, 그러면은 일단 이제 진도 다 나왔고 시간이 한 8분 정도 남았는데 조금 일찍 끝내드릴게요. 대신에 저거를 좀 말씀드리죠. 일단 여러분 데일리 테스트 마무리가 안 된 거 있죠. 그래서 데일리 테스트는 모두 좀 마무리를 좀 해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잠시만요. 숙제 채점 다 하고 가야죠. 네. 하고 잠시만요. 제가 얘기할게요. 데일리 테스트를 일단 마무리를 좀 하셔야 되고요. 그리고 숙제 부분. 숙제나 아니면 이제 단어 페널티. 거기 A4 용지 주사한 거 위약한 것도 채웠나요? 네. 그것도 해야죠, 당연히. 그것도 숙제였잖아요. 그렇죠? 그거는 숙제라는 거에 들어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영빈이가 매번 뒷시간에 학원이 있었나? 맞냐? 호준이도? 근데 지금까지 내가 기억을 제대로 하고 있는 건지 모르겠는데 항상 학원 다른 학원 끝나고 뭘 보낸다고 했는데 별로 안 보낸 것 같은데, 영빈아? 그래요? 보냈어? 그래? 뭐 말할까? 뭘 말하는 거야? 지금까지 얘기했는데. 네. 아니 뭐 단어 페널티가 됐든 뭐가 됐든 뭐 그런 것들 있잖아요. 다 했었어요? 다 해서 보냈었어요 나한테? 그래? 기다려봐. 내가 잘못 기억하고 있는 걸 수도 있습니다. 보낸 거 없는데? 영빈아? 오늘 못한 거 마무리하고 사진 찍어서 보내라. 일단 단어를 보낸 건 하나도 없는데요? 그럼 영빈이 여태까지 단어 다 통과했었어요? 거기서 여기에서 끝내고 가는 단어는 항상 끝내고 갔었어? 네. 오케이. 알았어요. 자, 그러면은 일단은 요거를 제가 AT쌤한테 전달을 좀 해줄 테니까 일단 여러분 최대한 데일리 테스트랑 숙제 및 단어 페널티를 마무리하시고 후준이랑 영빈이 같은 경우는 이제 어디까지 완료가 됐는 마무리 못한 부분은 저한테 또 끝나고 잘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아시겠죠? 네, 고생들 했습니다. 여기까지 할게요.